네, 오늘 특별하게 이현석 전문위원이 준비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LOVE 시간인데요. 자, 경제방송의 LOV라니 너무 설렙니다. 지금 말만 들어도요. 이 코너 이름부터 심상치가 않은데, 자, 위원님, LOV 무슨 뜻일까요? 일단 이 주식 투자와 사랑하라 그런 이제 뜻인데요. 좋네요. 사실 이게 각 단어마다 네. 굉장히 좀 깊은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단어마다 이게 하나의 단어가 아니고 각 단어마다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뜻일지 바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네, LOV의 비밀이 공개됩니다. L은 LNG의 L이었고요. 자, O는요. 5G의 O였습니다. 역시네요. 자, V는요. EV, Electric Vehicle, 전기차의 V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E는요. OLED의 E였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씩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로 수익 내줄 수 있는 섹터 바로 사랑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또 들고 있습니다. LOV 확인만 해도 지금 두근두근 사랑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계좌를 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총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 LOV에만 좀 집중을 해도 충분히 우리가 하반기 높은 수익을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에서도 이제 5G 관련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이 2분기 실적에 좀 주목을 했을 때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를 하고 계속적으로 기업이 이제 성장하는 그러한 어떤 업황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LOVE에 좀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L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앞에서도 설명이 되었지만 LNG의 L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LNG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낯설다. 내가 뭐 오일은 알아도 LNG가 뭐냐, 이거 뭐냐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LNG는 이제 내추럴 가스,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말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LPG 관련해서도 조금 뭐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지만 제가 이 LNG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입니다. 앞에서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비교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게 살짝 억울할 수 있다. SK하이닉스가 훨씬 시장 지배력이 큰데 왜 이 마이크론에 밀리냐. 그러면은 결국 이제 미국의 힘이다. 바로 이 LNG도 지금 이제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 굉장히 이 BEP, 손익분기점이 낮아짐에 따라서 LNG 시대가 새로 열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미국에서 셰일 오일을 많이 캐고 그리고 이제 셰일 오일을 팔기 시작하면은 미국이 전 세계의 셰일 오일을 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셰일 오일과 동시에 셰일 가스도 나오는데요. 그 이제 셰일 가스가 바로 LNG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LNG를 팔아먹기 위해서 전 세계에 팔아먹기 위해서 미국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좀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G의 5죠. 뭐 앞에서 충분히 좀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 LOV, 이 러브 코너가 그냥 단발적으로 여러분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관련 어떤 섹터들의 이슈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의 특징 그러한 부분을 계속 이제 제가 매주 나와서 설명을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투자를 해나가시면 되겠고요. 이 5G 5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꾸 이제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해서 투자를 하셨는데 이게 뭐 몇 년이고 제자리고 이게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지, 그러니까 사실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도 이미 몇 년 전에 이제 곧 자율주행차 상용화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자율주행차가 아직까지도 상용화 되지 않았죠. 근데 5G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뭐 여러분들이 5G 폰도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5G 폰이 여러분들 전국에 뭐 강원도 산간에 가면 잘 터집니까? 강원도 산간지방 가면 5G 폰 안 터집니다. 4G 폰도 심지어 아직까지도 강원 산간도 지역에서는 잘 터지지가 않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5G 관련 제품을 사셨는데 아직까지 5G가 잘 안 터진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핵심 포인트로 좀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V로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전기차가 여러분들 영어로 뭐죠? 네, 지금 이제 입으로 따라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EV죠, EV. Electric Vehicle. 그래서 전기의 뭐 탈 것. 그래서 그게 이제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EV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중국에서 보조금 유예 기간이 6월 말까지였어요.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야, 전기차 이제 보조금 축소한대.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갑자기 전기차를 확 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관련주들의 흐름은 지지부진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중국 시장을 봐야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기차 투자를 하실 때는 중국 시장에 절대로 주목을 하시면 안 되고, 물론 이제 보조금이 많이 이제 중국 정부에서 주는 자국 내 이제 뭐 배터리 회사든지 그런 보조금이 축소가 되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회사들이 많이 가가지고 수혜를 굉장히 크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 중국 시장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완전한 자본주의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오픈된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미중 무역 협상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선진국 시장을 봐야 된다. 중국 시장은 중국에서 뭐 알아서 잘 하겠지. 예, 그러시면 되고,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일본 이런 선진국들을 봤을 때 전기차 시대가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 포인트를 우리는 잡고 앞으로 계속 이 전기차 관련해서 투자를 해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E죠, E. 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레드의 E, 그래서 러브의 마지막인데, 사실 이제 최근에 이 올레드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한 일주일 전쯤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 러브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세요 그랬는데, 이제 올레드가 이렇게 처참하게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면 제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이건 뭐 일본 수출 규제가 반도체에 이어서 디스플레이 쪽도 굉장히 피해가 좀 클 것이다. 그러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는, 일본이 소재를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이 일본이 소재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한대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D램, 이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예요. 근데 전 세계 이 D램을 장악하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에 반도체 소재를 안 팔면 누구한테 팔겠습니까? 70%의 공백을 일본에서 어디서 그 소재 업체들의 그런 수요를 다른 데서 창출하겠습니까? 단기간에 절대로 안 되고요. 이것은 과거 미일 무역 전쟁, 그리고 현재 이제 미중 무역 전쟁과 비슷한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 한일 무역 전쟁이라고 조금 부를 만한데, 결국은 서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서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충격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올레드 좋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계속 들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와 함께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올레드 투자를 해 나가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LOV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LNG의 L, 그리고 5G의 O, 그리고 전기차의 V, OLED의 E까지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이 네 가지 섹터 집중하면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집중을 해본다고 하니까 매주 수요일 이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섹터를 살펴보니까 또 하나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바로 탑픽입니다. 자, 종목도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자, 우리를 조금 더 시장과 사랑에 빠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준비된 LOV 탑픽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 종목도 오늘은 가려져 있네요. 눈을 좀 가늘게 뜨고 보면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려운 시장에 힘받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저 빨간색 표시 보이시죠? 자, 이현석 전문위원의 첫 번째 등장 종목 너무 궁금해집니다. 아니, 가지고 오셨는데 그거 가리고 오셨어요. 자, 이 종목 아무리 그래도 힌트는 좀 주실 거죠? 네, 원래 이제 힌트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또 너무하시죠? 이제 처음 온 기념으로 좀 네.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힌트는 제가 이제 앞에서 강조드린 5G 관련주고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5G의
정말 꼭 투자를 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KMW 차트를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KMW와 비슷한 자리에서 비슷하게 그동안 이제 5G 관련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한다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 5G 또 관련해서 신고가도 세웠지만 이 종목이 이전에 여러분들 실적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 굉장히 좋아하시죠. 하루 내가 그 전날 샀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 가는 종목. 근데 보통 이러한 종목들은 굉장히 시총이 작고 뭐 갑자기 M&A 이슈가 붙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이제 최근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뭐 수혜주 아니면은 이 뭐 애국 수혜주 그래서 모나미 매출이 단기간에 뭐 5배가 뛰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테마주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앞으로의 실적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상한가를 갔지만 그 상한가를 갔을 때 어떤 말이 나왔냐. 앞으로 2배 더 갈 것이다. 앞으로 3배 더 갈 것이다. 그런 말이 나왔던 바로 이 종목 궁금하시면 바로 저희 배트맨 방 노크 똑똑 하시길 바랍니다. 네, LOV 중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5에 해당하는 5G의 대장주였습니다. 아까 살짝 보긴 했지만 이 차트에서 보이는 장대 양봉이 어마어마했었죠. 자,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종목, 종목명과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에 들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을 거예요.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6글자 치고 오픈 채팅 틱 눌러서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시면은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가격 전략까지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종목까지 하나 알아봤고요. 이제 내일장 준비 조금 더 제대로 해봐야겠죠. 자, 우리 이현석 전문위원 별명이 메가 트렌드인 만큼 트렌드 조금 더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내일장 체크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체크 포인트 또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내일 시장 체크 포인트입니다. 파월 의장의 입에 중요하자. 자, 오늘 밤에 있을 이야기 잘 보시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내일 옵션 만기일이죠. 외국인의 동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땡땡이다라고 해주셨네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주목을 해야 되는지 발표에 따라서 내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 이제 밤 그리고 이제 오늘 넘어가는 새벽에 이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관련해가지고 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총재들의 발언이 좀 이어질 것입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이미 마감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뭐 보고 주무시든 아니면은 그냥 뭐 안 보고 주무시든 사실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그냥 좀 예를 들어 뭐 선물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주식 투자 중에서 난 좀 단기적인 전망을 중시한다. 아니면 뭐 신용 미수를 쓰셔가지고 오늘 증시가 좀 반등할 때 무리하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대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파월 의장이 제가 앞에서도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 오늘 이러한 발언을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미국 경기가 굉장히 튼튼하다.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경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분석은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미국의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은행도 그렇지만 이 미국 중앙은행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바로 이제 물가인데요. 물가가 최근에 이제 뭐 3개월 동안 그냥 지지부진하다가 3개월 만에 좀 반짝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 물가도 조금 올라오고 있고 고용도 굉장히 튼튼하고 경기가 뭐 3분기부터 꺾인다라고는 하는데 이런 여러 지표들이 지금은 금리 인하를 과연 100%나 할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일 아침 뉴스 기사를 봤는데 미국 금리 인하 우리 7월에 무조건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주식 투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7월에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미국채, 미국 금리가 굉장히 또 요동을 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고 결국 파월 의장 어떤 한 사람의 입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가 굉장한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제발 시장에 괜찮은 도움이 되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잘 체크해 주시고요. 내일이 또 옵션 만기일인데 오늘은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이 매수를 좀 했잖아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일 일어나 봐야 좀 아는 일이고 저는 투자를 하면서 사실 시장이 굉장히 이성적이다라고 말은 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비이성적일 때가 많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파월 의장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파월 의장이 애매하게 말을 만약에 하게 됩니다. 분명히 저는 애매하게 말할 거라고 봐요.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생각해보겠다 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은 항상 핑계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일본 그 수출 규제 관련해서도 뭐 북한에 에칭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이게 또 미사일을 만들어서 위험한다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사실은 명분 싸움이잖아요. 명분 싸움. 그러면 외국인이 막 마음껏 팔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되면은 외국인이 실제로 한마음 한뜻으로 막 던지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달러예요. 달러가 굉장히 강하게 튀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달러가 굉장히 이제 단기간에 또 치고 올라왔는데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달러가 갑자기 신고점을 돌파하고 막 날아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외국인에게 핑계 그러니까 꼬투리 잡힐 수 있는 무언가가 발견됐다 하시면 일단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다. 돌다리를 확실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일단 참 마감까지 조금 더 신중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 알아보면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땡땡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화면 보면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지금 맞추고 싶은 욕구가 막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데 네.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러브. 네, 러브다. 러브가 아니라 금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인가 했었는데 조금 틀렸네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랑 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파월 의장이 결국에 이제 하는 말도 금리 자체가 어떻게 될 거냐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죠.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단순 경제 논리로 봤을 때도 미국 금리 인하가 되면은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될 것이고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바로 금리가 문제야. 그렇게 좀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